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하다가 실제 검정고시 도덕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고등 수준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애매한 수능처럼 이렇게 명확하면 더 좋겠는데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질문 써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윤리 문제 탐구에 대한, 윤리 도덕 문제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해설을 분명하니까 객관적으로 써야겠죠. 옳은 것을 보기에 뭐를 걸으면 항상 산단논법 형식의 도덕 추론을 갖추어 제시된다. 윤리 문제인데 윤리 문제를 탐구하는 방법은 산단논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형식 논리로. 근데 형식 논리로 자,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다 안 보이죠. 네. 맞죠? 네. 이게 맞습니다. 형식 논리로는. 그 원자의 세계로 봤을 때, 원자의 세계로 봤을 때, 원자의 세계로 봤을 때. 근데 사람들은 원자가 눈에 보이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시적 관점이고 여기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윤리적 문제도 그래요. 작게 볼 때, 크게 볼 때 또 다를 수도 있고, 형식 논리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좋다, 나쁘다 등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윤리 문제라는 단어 해석하는 문제였고, 항상이란 이렇게 틀렸죠. 항상이 아니라 형식론법으로 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되면 형식론법으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탐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착하다는 게 뭔가 이렇게 언어 분석 철학 이런 것도 윤리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잘못 찍었다는 거죠. 됐나요? 자, 또 다른 정답. 기억, 사실 근거, 원리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거는 이게 사실은 팩트고 이거는 이 팩트들을 연결시켜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맞죠. 필요한 건. 도덕원리 불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안 된다. 사실 판단. 이게 행위는 안 좋다, 좋다라는 게 들었으니까 원리라고 얘기한 거고, 집단 괴롭힘을 방관한 행위는 불의를 조장한다. 집단 괴롭힘을 방관하는 행위다. 집단 괴롭힘이 불의로 대치된 거고, 단어로. 방관한다가 조장한다는 걸로 이게 가치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애매하긴 해요.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불의를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애매하기도 하다는 거죠. 도덕 판단 따라서 집단 괴롭히는 방관은 옳지 않다. 이렇게 원리와 사실과 도덕 판단을 3단으로 원리가 있고, 그죠? 그럼 연역법이라는 거죠. 연역법. 이해되세요? 네. 원리, 대전제, 사실 판단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연결해서 했을 때 그 판단으로 도덕 판단을 결론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제가 있고 어떤 사실 하나가 있는데 소전제가 있으면 이걸 연결시켜 갖고 판단을 해보는 걸 도덕 판단이라고 그러죠. 이게 중1에 이게 나오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중1 수준이 넘어서 고1 수준이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사실 근거와 원리 근거를 통해 3단 논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왜 내 생각이 틀리냐? 그건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원리 분석하고 도덕 판단을 하는데, 그냥 도덕 판단으로 어떤 것들의 도덕 원리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걸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도덕 원리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면 좀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논리를 따져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이라는 게 틀렸다. 항상 논리를 따질 필요는 없다. 네. 도덕 문제. 시민 불법적 운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조건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정치체제의 변혁을 시민불법적 목적으로. 정치체계 변혁 안 해도 시민불법적인 촛불 집회했는데 정치체제 바뀌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정치체계의 변혁을 시민불법적으로 삼기도 하지만 삼아도 돼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럼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거 됐죠? 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이거 좀 부가적인 거죠. 네. 정치체계 변혁이 목적이 아니잖아. 촛불 집회가. 그러니까 예시를 가지고 판단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촛불 집회는 아까 그 답에 반례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사례를 떠올려보는 거죠. 다음,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덕목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남을 존중해라도 되고, 남을 존중해라도 되고, 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근데 요거의 두 개의 답은 존중 같은데, 다문화 시대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답이 관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관용으로 해석하는 거는 어떠냐? 뭐, 안 될 바는 아니죠. 안 될 건 아니죠. 근데 다문화 시대의 존중이다. 이것도 나쁘지 안 될 바는 아니거든요. 남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되는데, 요 도덕 덕목 자체 내에서 다문화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넓게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관대하게 포용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답으로 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걸로 답을 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검정고시를 볼 때 이 선택지도 중요하지만 보기도 중요하지만 요 문제가 직접적인 답과 제일 관련이 된다는 것을 한 번쯤 교훈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관용이야말로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긴 한데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긴 한데 이거는 사설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은데 이게 답인데 답이란 건 전제적으로 사설이에요. 이제 국어할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애들이 쌤 3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제 것도 맞지 않아요? 그거 저를 설득해요. 그러면 네 논리는 맞지.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논리를 따라갈 것 같아?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걔가 천재예요. 그래서 천재는 만점 맞으려면 보통 사람의 생각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돼, 시험은. 자, 율령, 법령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삼국모도 공통적으로 반포한 거. 다 반포했어요. 율령이 무슨 시스템, 법령이에요, 법령. 법률이 정해졌다. 명령, 법령. 법률이 정해졌다. 이런 뜻이니까. 다 가져야 되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설립하면 조금 있으면 법령 반포를 하죠. 네. 나라를 성립하면, 그 다음에 부자상속을 하죠. 그런 다음에 법령 반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전성기가 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망해가고. 하나 여쭤볼게요. 전에도 8조 보급이랑 60조법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8조법은 조선, 고조선이고. 그거하고 이 율령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그 법령이에요. 8조법은 율령의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 신라나 이 삼국시대에서 발표한 법령은요. 네. 그 8조법하고 60조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냥? 그거보다 훨씬 많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윤리학 역사를 보편 타당한 진리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럼 보편 타당, 윤리학 역사. 그러면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영리, 공리를 통한 것도 그것도 보편 타당이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로 공리, 명리하는 수학은 그 객관적인 것이고 자연과학이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원리일 가능성이 크고 요렇게 윤리학, 역사 이런 거는 당위를 그러니까 당위는 뭐냐?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문과적인 거. 이거는 뭐라고요? 문과적인 거. 이거는 뭐라고요? 자연과학적인 거. 이거는 인과관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위하고 인과관계 차이는 뭐죠? 당위는 마땅히 해야 돼요.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출발점일 개념이 많아요. 이거는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관계일 가능성이 크고. 자, 칸트의 의무를 해서 말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고 출발한다고. 알겠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요. 의무론적 윤리관에서. 사람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형식 논리가 되면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인과관계가 딱 합치된다는 거잖아. 그럼 네. 수단이 되기도 하죠. 형식 논리로. 근데 이제 그 형식 논리가 틀렸다고 하는 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형식 논리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면 틀렸다고 안 해요. 자체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원자로 세상은 이루어지는데 세상은 눈에 안 보여주는 거 맞잖아요. 원자 관점에서는. 네. 이 관점을 생략하고 이 관점이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형식 논리가 안 맞는다.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사람의 범주 관점의 크기와 여기 형식, 이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의 관점의 크기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형식 논리는 맞는데 그 직관하고 안 맞는 경우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 직관하고 형식 논리가 관점의 크기의 차이가 다르다고 명백하게.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왜 자연법의 윤리는
도덕적 직관을 통한 판단 과정을 잘 보인다고 하는 건가? 이게 직관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자연법이잖아요. 자연계에 존재해. 그 직접 있었어. 자연법적 윤리잖아. 그 윤리가 뭐라고? 애초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직관에 의지하는 거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 존경한다라는 거, 존경이라는 단어 할 때도 경 쓰죠. 네, 근데 의미가 성경 했을 때, 네. 성과 경의 의미 해가지고, 이거 따로, 유학에서 따로 배워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네. 근데 그 경외자세 할 때 그 경 맞죠? 뭐라고요? 경외자세 할 때. 성과 경. 성경은 아닌데, 그지? 네. 유학. 경, 실천적 의미. 성은 본질적 의미.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성과 경. 자, 이렇게 보시면, 성은 하늘의 방법, 이치와 방법이죠. 참모습. 그럼 이건 이와 비슷하겠네, 이. 그렇죠. 그럼 경은 실천적 의미니까 기와 비슷하겠네. 됐어요? 이기로 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 더 공부해야 되는데, 경. 대체로 공경함, 엄숙함, 삼가다의 뜻으로 유학에서 도덕적 정신이라고 실천하는. 공경하고, 엄숙하고, 삼가하면서 실천하는. 됐어요? 네. 경로사상, 경천, 존경, 이런 식으로. 외향적, 이렇게 공경의 대상이 반드시 외향적, 대표적은 아니고, 경은 유학에서 강조하고, 조선시대에 해줬고, 예를 하고, 이런 건 더 깊이 들어가서 배우는 거겠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죠. 경이라는 의미는 동과 정을 일관된 것이고, 내외를 합쳐 천덕에 도달하고, 그러면 존경하면서 실천의 완성판?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 예,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주일무더기가 신도기가 거기서 경외자세라는 말이 나와요. 하학 상달이니까 경이 뭐라고? 엄숙하게 실천을 해서 그걸 상으로 다도달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라고. 그 경외자세라는 게 실천의 자세 그렇게 느껴도 되죠? 그러니까 실천 궁행이라고 그러지. 실천해서 위로 올라가는.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으로 시작하고 성으로 마치는데 이게 바탕은 성이 되는데 그 위에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론은 경이지. 됐어요? 네. 성경. 자, 당위의 학문과 사실의 학문의 경계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팩트냐, 안 팩트냐? 있는 거,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 근데 당위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가치 판단이 있을 테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가 그게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있어요. 이런 의미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의미겠지. 알겠습니다. 사실학문은 의학도 수술을 실천하잖아. 당연하지. 이게 질문이 뭐야? 이거 당위 학문 물어볼 때 왜 사실과 실천을 물어봐? 당위 학문도 전 실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덕이 일단 실천을 하잖아요. 성과 경에서 실천하잖아. 네, 윤리도. 그렇게 되면 윤리도 실천을 하기 때문에, 어찌만 사실의 학문을 봐야 되지 않나. 이게 특성이 당위라고 더 큰 특성이. 윤리는 둘 다 실천을 하지만 얘는 가치에 두는 거고, 얘는 사실에 두는 거구나. 신민회는 1910년에서 20년에 오산학교와 경산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를 설립하면, 이게 독립군 자금, 집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다 이거 보내줘가지고 다 재산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학교를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종손집안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일로 독립중사관으로 다 보내고 그랬어요. 그 개인이 후원을 해준 거네요. 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회주의 반대는 개인주의겠죠? 네네. 개인주의.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의 중심, 공동생산, 공동분배고, 공산주의는. 그럼 개인주의는, 개인은 중심으로 해서 이게 민주주의에 가까운 거죠. 개인이 자유롭게 하니까 자본주의와 친한 거죠. 그럼 사회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친한 거죠. 됐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공산주의는 일종의 경제적인 그런 거고,
사회주의 일종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런 거. 아니 집단주의, 사회주의, 진짜 집단주의. 공산주의로 치는 거야. 전체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중국, 이거는 러시아, 소련, 이거는 미국, 뭐 이런 거죠. 알았습니다. 자, 이거 뭐래요? 신성모는 무슨 생각으로 국민방위군을 창설한 건가요? 신성모가 누군지. 그 있어요. 한강다리 폭판에. 일제감정리 독립운동가. 아 아니구나. 있는데 누구지? 영국 선박 선장으로 활동한 사람? 아니요. 독립운동가? 아니요. 있어요. 그 조선시대 문가 급제한 사람? 아니요. 그 있잖아요. 국민방위군 사건 여기 있네. 아 예, 국민방위군 사건이요 이거.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그렇게 보급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방위군 수만 명이 아사했대. 국민방위군 사건. 됐어요? 네. 그럼 끝났어? 근데 무슨 이유로 이런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짓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도움은 되는 짓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후퇴할 때 간부들이 예산을 착복해서 예산 착복. 많은 병사들이 굶어 죽었다고. 네네. 약 20억 원의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 착복했대. 그렇다면 부정부패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걸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 이 사람이 그 국민방위군을 설립하자고 꺼냈다고 들었어요, 제가. 국민방위군을 만들었는데 이거 나라를 지키려고 그 중간에 착복을 한 건 못 막은 거지. 그렇게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네네. 뭐 별 사람 다 나오네. 60만세 운동 당시 학생운동 당시가 주도한 역할을 이게 학생들이 이거를 한 거지. 이거를 하면서 그걸 보고 어른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한 거지. 이게 순수하잖아.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4.19 이거도 예, 그렇죠. 예. 다 학생들 60만세 이것도 그렇고 돈으로 한 거 아니야. 지역마다 연락해갖고 한 거야. 그래서 그게 확장된 거지. 신관에는 전국 회원수가 4만 명이 넘는 단체였습니다. 이런 단체가 당연히 일제에서 탄압하면 바로 없어지겠지. 알겠습니다. 일제는 뭐하러 식민사관을 식민 역사야. 식민지 국민에게 가르치는 역사관이 식민사관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 쫄이다. 쫄인 게 당연하다. 우리 쫄이 된 거 때문에 니네는 발전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어떤 거를 가면 그거를 끼워 맞춰야지. 식민사관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신채호의 난가 사상, 박은식의 혼, 정인물의 얼, 다 정신이지. 네. 신채호의 난가 사상, 박은식의 혼, 뭐 국민의 혼, 국민의 얼, 그럼 난가한 거겠는데 뭐 이름이 다르면서 조금씩 이 사관을 자세히 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정인물은 얼굴 할 때 얼이야. 혼하고 똑같아. 그럼 혼하고 얼하고 얼의 통로가 얼굴이야. 혼의 통로가. 혼백이야. 이거는 혼하고 백. 백은 귀신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홀령할 때 혼이야. 근데 이 난가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나라의 화랑도 뭐 이런 것처럼 화랑의 정신 이런 것처럼 누구의 무슨 정신 뭐 이런 것들 하는 사상을 난가 사상이라고 한 거고. 알겠습니다. 이 셋의 차이까지는 안 나올걸. 알겠습니다. 원불교, 불교, 이 불교는 당연히 됐고, 원불교는 이 상징이 이게 원이요. 원이 상징이라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빙글빙글 돌면서. 자, 이렇게 연결돼 있는, 통합되어 있는. 법정에서 소유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법정에서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어. 공시를 해. 건물이나 이런 거 소유권 다. 소유는 지배하고 사용하고 처분하고 다 그러지. 네. 소유의 개념이 너무 곤란해. 안 곤란해.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 생각할 텐데 어떤 거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돈은 갖고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다 등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안 흔들리겠지? 네, 안 흔들리겠네요. 독립군은 자유시 참전과 스노보든 참사를 겪고 만주로 돌아와서 이렇게 3개의 부서를 만들었다. 이 3개의 부서의 대표로 한 명이 선출해서 관리하는 형식이었네요. 이게 참의부, 정의부 이렇게 신의부가 있고 여기에 독립군 총당체가 있고 그러겠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는. 그거 세 개를 나눠서 한 개를 나눠뜨리면 참의부 뭐라고? 정의부. 또 신의부. 참의부, 경의부, 신민부래. 아, 신민부. 3부가 통합해서 나중에 흥경에 만들었다 국민부라고 만든 거네. 분산 활약하던 참의부, 분산되어 있는 남만주 일대에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남만주 일대에 참의부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 활동하고, 뭐 국민부 따로따로 활동하던 게 나중에 합쳐서 이게 국민부로 됐다는 거네, 그지? 그렇죠. 참의부 김승학 계열, 이게 계열이 다르네.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인데 3부가 통합됐다는데 이 참의부, 의부 이것도 다 부서고 의부 똑같네, 그지? 네. 이건 참이고 이건 정이고 이건 신민이고, 그죠? 네네. 그러다가 국민부로 합쳐졌는데 이 사람 계열이 다 다르네, 이렇게. 그리고 참의부는 김승학 계열. 이렇게처럼 어떤 사람이 누구를 중심으로 뭉쳤나에 따라 이름이 다 달랐나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그치? 네. 그럼 됐어요? 네. 그럼 다 한 건가요? 네, 나온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